네, 이번 시간에는 대화의 원리 중 예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폴라이티니스 디어리라고 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공손성이라는 말을 쓰고 사실 폴라이티니스는 우리 쉽게 그냥 예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교육 과정에 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원리 중에 여기 협력의 원리, 또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손성의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예의 규칙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레이코프라는 분이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정보 공유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명료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 또 대인관계 목적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예의입니다. 73년도에 이 레이커프가 예의 규칙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한 게 바로 강요하지 말라입니다.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요거 이제 나중에 예의 전략으로서는 어떤 적절한 거리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우리 이따가도 얘기 나올 텐데 선택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지 말라랑도 또 연관이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다음에 3번은 우리 쉽죠. 기분 좋게 하고 또 친절하게 하라. 여기 이제 동지애랑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코프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요 리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대화의 원리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것이 현재 국어 교육에도 많이 들어와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의라는 키워드를 받아서 예의가 대화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리치의 이 폴라이트니스 맥심, 이 경률들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가, 나, 다라, 마파 이렇게 쌍으로 한 것은 특별히 가, 나, 다라는 여기 이제 그림도 제가 좀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대화하는 상대와 자신을 두고선 이제 요령과 관용은 여기 이제 색깔을 달리한 거대로 이익과 부담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칭찬과 겸손은 이것은 칭찬 또는 비방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다른 책에는 이제 찬동의 경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찬동하면은 또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여기기도 하고 이제 동자 때문에 이제 동의의 경륜하고 좀 혼동이 되기도 해서 어, 좀 쉽게 오해가 없도록 칭찬의 경륜로 이 책에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겸양의 경륜, 겸양이랑 뭐 겸손이랑 비슷한 말이지만 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겸양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는 겸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하게 겸손의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령의 경륜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담을 또 이제 크게 되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이걸 갖다 이제 자신의 편으로 한 것은 이제 관용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을 크게 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칭찬은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크게 하고 그죠? 또 칭찬을 최소화하고 나의 비방을 최대하는 것은 겸손의 경륜이 되겠습니다. 그죠? 동의는 이질감 또 일체감을 최소화하고 최대화하는 것, 공감은 반감을 최소화하고 또 동감을 최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령 경륜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 여기 이제 소개팅 자리인데 남자와 남자분의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좀 이제 늦었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들도 같이 이제 아버지들끼리 이제 지인이 있으셔서 같이 이제 그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자분이 늦게 왔고 여자분의 또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죄송스럽고 근데 이제 늦었습니다. 사과를 하고 일이 좀 많았어요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죠. 그랬더니 이 남자 아버지가 역시 좀 어른이셔서 관대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그쪽 아버지는 안 나오시고 상대편 여자는 내가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다니 하고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아들하고 또 오붓하게 한 15분 정도 대화도 나누고 아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근데 김 회장님은 이제 그 여자 아버지 되겠죠? 예, 네, 못 오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것도 또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운 면입니다. 그랬더니 남자 아버지가 역시 또 관대하게 아이고 이런 또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은 나도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 분 만나게 하는 건데 아이고 하하하 나 빨리 일어날게요 하고 이제 계산만 해주시고 가면 되시겠죠? 예. 그 여기서 이제 남자 아버지의 요 화법을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대화도 그렇고 두 번째 대화도 그렇고 상대방의 부담을 그 미안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돌려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사실 아빠와 아들이랑 좀 이제 서먹서먹하고 따로 또 시간을 만나서 이렇게 무슨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늦게 오는 덕분에죠.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 아버지가 늦게 나온 것도 나도 눈치 없이 나도 나왔네요 하면서 그분의 부담도 이제 줄여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면 더 효과적이겠죠.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세요. 사실 선생님이랑 학생은 이렇게 좀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야,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 있는 거 알지? 야,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발표 준비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이죠. 그러면 이제 명령과 복종의 관계고 발표해, 준비해 이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냥 부담을 확 어깨에다가 얹어주게 됩니다. 이건 상대의 부담을 최대화한 거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이 지켜지지 않은 대화입니다. 이것을 요령의 경륜로 이제 바꿔서 보면은 다음 주에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회장은 네가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발표를 맡아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간접적 표현으로 선택권을 주는 의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레이코프나 리치에서 얘기했을 때 봤을 때 이제 레이코프 얘기해서 선택권을 주라. give options 여러분 보셨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물음표로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현재 건강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해서 좀 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처럼 얘기했을 때도 물론 거절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때는 조금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부담 느낀 상태에서 거절하기 어렵기도 하고 거절했을 때 이제 어떤 갈등으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게 되고 여기서 또 예라고 대답했을 때는 제가 또 우리 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어떤 또 기분도 들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게 예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물음표족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관여 역률은 뭐죠? 그걸 이제 상대에게 부담을 최소화한다면 나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거죠. 관용.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 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처럼 네가 회장인데 발표를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소연이는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옮겨준 이 부담을 자기 어깨에 그대로 얹게 되죠. 내 부담으로. 근데 이제 수지는 그것을 다시 선생님에게 토스를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초안을 잡아주셔야죠. 구상해 주셔야죠. 이렇게 부담을 다시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이 서연이가 이제 관여 경륜을 지킨 것이고 다시 반사, 토스한 거, 수지는 관여 경륜을 위반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직장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이제 직장 상사가 뭔가 업무를 지시를 했을 때 그 부하 직원이 이것을 제가요? 왜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냥 뭐 당신이 하든지 아니면 초안을 좀 잡아주든지 당신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경력도 많이 됐고 자료도 많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좀 초안을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하고 부담을 다시 전가하는 사례들이 많으면서 이제 갈등들이 있게 되겠죠. 사실 그 윗사람은
물론 이제 본인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지금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하 직원에게 그런 업무들을 잘 시켜야 되고 이제 지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부하 직원이 하면서 또 익숙하게 되는 또 훈련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조직의 생리상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부하 직원은 그 관점으로다가 예, 제가요? 왜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갈등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직장 상사는 또 이제 예전에는 본인은 더 이제 힘든 일을 막 밤을 새워서 야근을 하면서 했던 그런 생각도 나겠죠. 물론 이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되는데 이제 내 부담을 이제 내가 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또는 내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그런 부담까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뭐 더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은 표현을 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제가 한번 시도해 보지도 않고 먼저 한번 해주셔야지 제가 하죠라고 하는 것은 아, 이 바람직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교수님과 학생이 이렇게 있을 때 학생이 교수님 목소리가 짝떡해서 교수님 목소리 커요. 예.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완충되는 표현으로 교수님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건 뭐야? 내 탓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내가 안 들린다. 그죠? 네. 네가 목소리가 크다가 아니라 내가 안 들린다. 그래서 좀 크게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조금 말씀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하고 이제 부드럽게 부탁을 하면 되겠죠. 자, 요령은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관용은 나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은, 겸손의 경률은 쉽습니다. 칭찬의 경률은, 예, 토론대에서 너희 발표 가장 뛰어났어. 이제 잘할 거야. 이렇게, 예, 하는 거고, 이제 그 비방을 최대하는 거죠. 이제 토론대에서 실수가 너무 많더라. 본선에서는 분발해야 되겠어 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는 게 더 예의 있다는 겁니다. 예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겸양의 경률은 우리가 이제 잘난 척하면은 좀 재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 어제 니네가 토론대에서 정말 잘하더라. 역시 너희들이 토론 동아리 기둥이야 이렇게 했을 때 네, 뭐 다음에도 시켜만 주세요. 뭐, 저희 없으면 되겠어요. 예, 멋지게 해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겸양의 경률 또는 겸손의 경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현이 같은 경우는 예, 겸양, 겸손이죠. 아닙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발표였어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예, 뭐 친구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공을 좀 남에게 돌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더 예의 있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의의 경률은 이제 공감대 부분을 크게 하고 또 이질감이 있는 부분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작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발표의 장면을 재호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떨까? 발표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들을 이제 어떤 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 올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수는 대뜸 초반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말버릇이 처음에 아니 하고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이제 말 습관이긴 한데, 이제 bu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아니, 그죠? 예, no, 너가 틀렸다.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해서 요 말 습관도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말도 안 돼. 내 생각은 다른데, 야, 영상 공개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딴 모둠이랑 비교도 되고, 여기 밑줄은 처음부터 바로 반대를 하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반감이 유발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경청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는 내가 반대할지라도 그 취지라든지 또 그 아이디어 중에 일부분은 또 뭐죠? 교집합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민원은 훨씬 더 세련되게 동의의 경륜을 지켜서 얘기합니다. 그 취지는 좋잖아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취지는 좋네. 잘 경청해 보니까 그 본인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 하이트를 한 다만 화법을 합니다. 다만 하고선 나랑 차이가 있는 점들. 다른 학생들의 합의도 구해야 하고 여러 면에서 조심스러워. 이제 초상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10개 이거 다 올리지 말고 한두 개만 잘 된 것, 한 개만 올리면 어떨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비슷한 것 같지만
세련된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교집합 부분, 일단 취지에는 공감을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요 다만 화법을 하는 겁니다. 다만 하고선, 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권을 줌으로써 또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자, 여기 민호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평화롭게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갖춘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동의의 긍휼 이것이고요. 공감의 경륜은 우리가 이제 공감 이론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은 당연히 반감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경청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공감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감적 대화에서 또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요 공손성의 원리와 더불어서 체면 유지 원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프만이라는 이제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아 연출의 사회학, 또 뭐 상호작용 의뢰 이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면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체면, 또 그다음에 인상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인생을 연극 무대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나와서 이제 자기의 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처럼 연출된 그 역할을 맡아서 이제 수행하고 또 무대 뒤에서는 그것을 또 잘 이제 좀 휴식도 취하고 편하게 조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무대 위에서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미지, 이 배역을 연출한다. 이런 관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아연출의 사회학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체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브라운 앤 레빈슨이라는 사람들이 또 체면 유지 원리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의사소통 차원에서. 자,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이 고프만의 이 자아연출의 사회학과 상호작용 의뢰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면은 또 이런 의사소통 또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체면은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 고프만이라는 사람도 동양에서 이 우리 이제 체면이 구겨진다. 체면을 상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외국에서 이제 페이스란 말을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좀 일맥상통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또 여러 가지 그 연구들에서는 여러 가지 좀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동양의 체면은 또 개인의 체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집단의 체면을 또 중시하는 면이 또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수치다, 가문의 영광이다. 예, 이런 말들 자체가 또 우리 집단을 더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가 좀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자,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공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체면을 가지고 있고 이 체면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런 체면 욕구가 있고 대화에서 이 체면 욕구를 그 적절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 체면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해서 상대의 체면을 손상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face threatening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체면 위협 행위, 그죠?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 앤 레빈슨이 특히 이제 체면 위협 행위, 이 FT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체면은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 영어로 이제 파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것이 적극적, 소극적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기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면 되는데 적극적 체면은 서로 연결되어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일부가 되고자 하며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적극적 예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적극적 예의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친근감을 보이고 유대감을 보이고 또 관심을 보이고 칭찬하는 말, 또 존경하는 말. 아, 대단해요.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아, 예. 우린 또 이렇게 동질감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유대감을 보이는 게 적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런 적극 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극적 체면은 뭐냐면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방해받지 않고 싶은 어떤 자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네, 침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소극적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상대의 독립을 인정하고, 여기는 강요하면 안 되겠죠. 또 명령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그런 또 공손성의 원리랑 이런 면에서는 또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대화의 원리라는 게.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뺏는다라든지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자문을 구한다라든지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것들을 초래했을 때 내가 사과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은 교수님께 강의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을 때, 제가 뭐, 학급의 대표로서 교수님께 강의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요. 어, 먼저, 어, 5번부터 한번 볼까요? 체면 위협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그 자료와 막 사진 찍기도 힘들고 또 받아쓰기도 힘들고 막 찰칵찰칵 소리 나서 방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 교수님 그냥 그거 PDF 파일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교수님은 또 사실은 특별한 의도 없이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제공을 안 하신 건데 뭐 의도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 이제 뭐 사실 요청을 하면 되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뭐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또 껄끄러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리고 4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하긴 하는데 오프 레코드라고 해서 암시적으로 말한다. 즉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교수님 이렇게 지나갈 때, 강의 자료 참 좋던데, 그냥 있으면 좋은데, 그거, 공부할 때 참 도움이 되던데, 정리가 잘 됐던데, 이렇게 그냥 쭉 흘리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또 그 의도를 이해했다면은, 우리 이제 대화 함축처럼, 그 함축된 의미를 이해했다면은, 그래? 그 자료 필요해? 해가지고 이제 기꺼이 내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그 말을 못 듣거나, 아니면 그 말에 숨겨진 그냥 내 자료가 참 좋구나라고 함축된 의미를 듣지 못하고 명시적인 표면적인 의미만 들었을 때는 그래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군 하고 혼자 가버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전략 4번은 이게 약간 또 반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체면 위협 행위를 이제 하게 되겠죠. 부담을 드리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1번, 예의를 갖추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제발.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교수님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뭐 저작권이 있다라든지 있는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이것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곧 출간할 책에 들어갈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외부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먼저 그것이 이제 또 논문으로 발표되거나 그러면은 본인의 고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노출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또 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또 갈등의 이 조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게 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의 원리로서 체면 유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의를 갖춰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전략 2번 적극적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는 뭐예요?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그것을 이제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교수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의사소통, 이 인간의 화법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수업을 다른 거 안 듣고 이거 들은 게 정말 저에게는 행운이었어요.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번 수업에서 보여주신 자료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시면은 제공해 주시면은 어떨까요?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적극적 체면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빌드업을 해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이 체면 유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좀 굉장히 기쁘게 기꺼이 도움이 된다니 그래 공유할게. 아니면은 또 뭐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또 예민한 정보가 있는 거는 알겠어. 내가 조금 몇 가지 정보들만 조금 추리고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공유해 줄게. 너희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뭐 그게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요런 면에서는 좀 유의해줘. 막 아무한테나 돌리거나 막 인터넷에다가 유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 3은 이제 교수님의 소극적 체면 뭐죠? 침해받고 싶지 않고 자기 어떤 자율성을 보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소극적 체면을 보호해주는 그런 예의입니다. 그걸 갖춰서 말하는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우 번거로우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어떤 자율성 또는 어떤 그 시간 또는 에너지 이것을 갖다가 내가 지금 침해한다. 내가 그것을 뺏고 있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어떤 이 완충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 홈페이지에 올려줄 수 있으신가요? 이것도 이제 부담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 이론으로 설명하면은 체면 유지 전략의 소극적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대화 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책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략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전략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이 최적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방안이잖아요. 이 W는 이제 예의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양입니다. 그죠? 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공식으로 설명한 건데 D는 디스탄스죠. 그죠?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지금 교수님과 학생 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친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가 멀다라고 좀 여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메일 쓰더라도 더 많은 글자를 써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가 적으면은 그냥 문자로 툭 한 줄 해도 되는 거를 이제 조금 이메일로 뭐 계절 인사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힘은 파워입니다. 그죠? 교수님은 학생에게 또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학생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죠? 그래서 그 파워가 크면은 클수록 또 이 그죠? 뭐죠? 이 화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다음에 R은 리스크예요. 그죠? 리스크. 내가 불손하게 하거나 잘못해서 또 괜히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은 작업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요 교수 학생 간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요 작업량에 있어서 이제 이메일이 길어지느냐 또 문자가 길어지느냐 짧게 자료 공유 좀 부탁해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번거롭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걸 주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빌드업이 들어가서 작업량이 많아지느냐. 그 뭐 문자의 줄수로 하면은 그게 이제 작업량을 비교하면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운 앤 레빈슨이 또 이런 공식으로 또 그 현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리치의 공손성의 원리, 경률 6가지와 또 체면 유지 전략, 적극적, 소극적 체면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